오늘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영장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측이 사진을 찍어 올린 건데 제목은 내란 우두머리라고 적혀 있었고 범행 동기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이 계속되자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마음먹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혜연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제목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입니다. 직업은 공무원이라 적혀 있습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도 집행이 가능하다는 도장도 찍혔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영장 집행이 가능했던 이유입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도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는 피의 사실을 설명하며 야당 주도의 탄핵 소추와 예산안 감액, 그리고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특검 추진이 범행 배경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이 계속되자 윤 대통령이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마음먹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 3일은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일주일 남긴 때였습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법에 반대하는 대신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등 당시 국민의힘은 명확히 반대한다던 기존 입장에서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검찰도 12.3 내란 사태의 배경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주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공수처는 김건희 특검법, 나아가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을 비상계엄의 이유로 지목했습니다. 배우자의 수사를 막기 위해 군을 동원해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본 겁니다. 영장엔 수색이 필요한 이유도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꺼놓고 기지국 위치를 제공받기 어려운 비화폰을 사용해 위치 추적이 어렵다며 관저와 사저, 안전가옥 등에 대한 수색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공수처는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이 입법기관인 국회를 장악하려 하는 등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판단했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이 초유의 상황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초한 겁니다.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연 기자, 12.3 내란 사태 이후 43일 만입니다. 그간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에는 수사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했지만 끝내 소환 통보를 모두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3차례 소환 통보에 모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소환 통보까지 더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응하지 않은 횟수는 더 많아집니다. 네. 수사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면서 줄곧 관저 버티기, 사실상 관저 농성으로 이어오면서 스스로 발등을 찍었다,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소환 통보는 무시하면서 이 지지자들에게 나를 지켜달라는 여론전은 계속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12일에 부정선거 때문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대국민 담화와 함께 여론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한남동 관저 앞에 모여든 지지자들에게 편지도 썼습니다. 극렬 지지자들을 애국시민이라고 칭하면서요, 끝까지 싸우겠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몸으로 체포를 막아달라는 메시지였고, 실제로 이 메시지는 극우 유튜버들을 통해서 전파가 됐습니다. 체포 직전에 공개된 2분 48초짜리 담화 영상에서는요,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재인식하게 됐다면서 자신은 어두운 시절이지만 이 나라의 미래는 희망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국민들을 가르고 나누면서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여론전에만 몰두를 했습니다. 이 내란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이런 식으로 피하려 보다가 스스로 무너진 겁니다. 이제서야 대통령 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죠. 맞습니다. 영장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죄명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네. 내란에 가담한 중요 임무 종사자인 전직 사령관과 장관은 대부분이 지금 다 구속이 되어서 재판에 넘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처리만 남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 지시를 따른 사람들은 다 구속돼 이미 재판에 넘겨졌는데 대통령 조사는 이제서야 시작된 그런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우선 답해야 되는 건 왜 내란 사태를 일으켰느냐, 이걸 텐데 공수처는 김건희 여사 특검 때문에 그랬다고 의심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영장에는 윤 대통령이 조사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것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먼저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배경입니다. 영장에 적시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정부 관료에 대한 탄핵 소추가 계속 이어지고 예산안이
대폭 감액된 것을 이유로 들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렇게 적시를 했습니다. 또 앞서 저희가 전해드린 것처럼 JTBC가 보도해드렸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또 여기서 시작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범죄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계엄의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또 지난해 12월 3일에 정말 개인을 향해 오는 이 특검 등을 막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한 건지 답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의원들을 끌어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내용을 포함해서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장에 다수 포함이 됐잖아요. 이건 역시 공수처가 직접 윤 대통령에게 묻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영장에는 비상계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국회를 마비시키려 했고 또 선관위를 점거하고 관계자들을 수사함으로써 소속 공무원들을 체포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렇게 적시가 됐습니다. 이 고의성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건데요. 네. 정말 위법한 줄 알면서 계엄을 선포한 건지 또 야당 의원들 또 선관위 관계자들을 선거 사범 그러니까 이 부정선거 관련자들로 체포 구금하려고 했는지 계엄을 터뜨리고 43일 만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은 답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지환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낸 메시지들을 좀 자세히 따져보겠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법과 원칙을 강조하는 강골 검사 윤석열 대통령을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의 칼은 김건희 여사에겐 무뎌졌고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내란 사태로 검사 시절의 기반 역시 무너졌습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시절 특수통이나 칼잡이 등으로 불렸습니다. 상대가 누구든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현대차 비자금 사건 등 굵직한 사건들을 맡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엔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습니다.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한마디로 강골 검사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발언으로 지방으로 좌천됐다가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다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파격적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지만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일가로 칼날이 향하면서 정권과 충돌했고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이런 행보로 윤 대통령은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기필코 다시 세우겠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고민하기 전에 누구나 정의로움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하지만 취임 이후엔 김건희 여사 감싸기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하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검찰총장 할 때부터 일단 저를 타겟으로 하는 거지만 저희 집사람도 하여튼 침소봉대는 기본이고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그야말로 저를 타겟으로 해서 제 처를 많이 좀 악마화시킨 거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결국 12.3 내란 사태를 촉발했고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에도 끝까지 응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